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미대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세 분의 멋진 자매님도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결혼 18년차 김선희 자매님, 13년차 정화영 자매님, 9년차 조은지 자매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정말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7계명을 들었고요. 박사님 그때 아픈 곳을 긁지 말자. 그렇죠. 그 아픈 곳은 어떤 곳인지 파악하자. 네. 정말 많은 네. 분들 공감해 주시고 네. 또 우리 함께 출연했던 우리들도 네,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8계명 박사님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네, 공동의 취미를 가져라. 이게 오늘 8계명입니까? 네. 아니, 공동의 취미를 가져라 좀 단순하지 않나 하는데 이게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공동의 취미를 가지면 대화하게 된다. 그렇죠. 와, 박사님 이 취미 우리 한번 선희자매님 좀 궁금한데요. 네. 부부끼리 좀 공동의 취미가 있으십니까? 요즘은 취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는 저희 남편이 이제 기타를 치면 저희들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남편이? 막 하다 보면 네. 막 젓가락 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막 두들기도 하고. 이야. 그려지네요. 박사님 이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네. 그 가정의 8시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예, 지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그 모습이 달라져서 기타를 치면 여보 들어가서 좀 주세요. 주여.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인이다. 그래서 취미를 이거를 다시 소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미 남편은 소환? 뭔가 네. 뭔가 좀 보여주려고 쳤는데 들어가서 쳐라. 네. 아니 이렇게 막 그때부터 네. 지금 요게 지금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예전에 그게 너무 듣기 좋던데 지금은 좀 시끄럽더라고요. 이게 텔레비전을 봐야 되는데 옆에서 굳이 찬양을 치면 여보 들어가서 즐기고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다시 찬양을 소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환해야 됩니다. 네. 우리 화영재배님은 어떠세요? 취미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저희 뒷산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 40분에서 1시간 코스 정도 되는데 그 뒷산을 이제 신랑하고 같이 등산을 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매일 걸어요? 매일은 어렵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려고는 하는데 이야. 네, 저희 신랑도 원래는 산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이제 다시 내려올 건데 왜 다시 그렇지. 올라가야 하냐 하냐며. 쓸데없이.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 40이 넘으니까 이제 자기 몸을 챙기면서 그래.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또 아이들도 같이 가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우리 은지 자매님 어떠세요? 네, 저희는 취미 공유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네. 모두 가족과 같이 함께를 잘 하고 있고 네. 여행 가는 거 다 같이 좋아하고 네. 저희는 수영을 다 같이 가족이 배워가지고 다 끊었어요. 이렇게 해서. 남편은 원래 할 줄 알았고 오. 저는 할 줄 알았다가 다시 배웠고 이제 첫째는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고 막내는 아직 애기라 못 배우는데 애기가 그래서 엄청 저희 셋 다 수영을 잘하는 걸 보고 엄청 하고 싶어해요. 이야. 네, 애기라 아직은 못 하는데 그렇구나. 걔도 나도 수영장 할래 수영하고 싶어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야. 같이 같은 취미를 가지니까 되게 네. 이야기거리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세분 다 네. 저만 지금 공동의 네. 취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중요한 건 박사님 이 네. 공동의 취미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쉽게 지나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의 취미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넣어놓은 목적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편하고 하루에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루에 몇 분 정도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분? 10분? 진지하게. 진지한데. 네. 저는 30분? 30분? 저희는 원래 말이 많은 집이에요. 네. 그래서 애기들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내 애기들이 왜 말이 많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남편이 말이 많은 네. 이유였어요. 이제 네. 찾았는데 예전에는 진짜 대화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 남편이 엄청 바빠져가지고 네. 대화가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엄청 자, 많이 왜 못하고 그러냐면 네. 결혼 연령차가 늘어나면서 관심도가 남편에서 이제 아이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가 아이가 크면 부부는 대화가 이제 없어지는 게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한 50쯤 되면 50이 넘어가면 부부가 집에 들어오면 대화거리가 없어요. 대화거리가.
이제 아이들은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오면 끝이에요. 거리. 근데 어릴 때는 넘어졌다 다쳤다 대화거리가 많은데 애가 뭐 오늘 걸었다 말을 했다. 이제 이게 커버리면 대화거리가 없으면 그러면 남편이 자기 직장 예약을 해봐야 안 되고 또 아내는 아내도 얘기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하는 게 유일하게 서로 핸드폰 바라보고 앉아있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함께 사니까 나 우리 아내를 너무 잘 알아. 그렇지만 사실은 옆집 아내만큼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회사에서 있는 가까이 옆에 있는 직원만큼도 우리 아내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남편도 나를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화 단절된 데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대화 단절되고 나서 5년 됐다는 5년만큼 나는 성숙해 있어요. 이만큼을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거 왜 하냐?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취미 활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많이 아이들과 함께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이제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갔어요. 예. 근데 큰 아들이 저보고 물어보는 게 저녁에 심심하니까 여행 끝나고 아빠 당구 쳐요? 물어봐요. 아빠 학교 다닐 때 200이야. 또 자기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아빠가 설마 당구를 가자. 그래서 아들 둘하고 나하고 가고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게임 보러 갔어요. 예. 그래서 아빠 얼마 200. 그러니까 자기들도 200이래요. 딱 치니까 저는 5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200이야? 학교 때 예전에 학교 때 20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50이니까 애들이 치니까 재미가 있어 없어? 없죠. 에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다시 제주도에 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 당구를 좀 잘 치면 애들하고 대화가 되겠다. 가끔 한 번씩 애들하고 가서 치는 건 당구지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마을에 그 사무실 옆에 당구장이 있어요. 사장님한테 30만 원을 줬더니 당구장 키를 알려주는 거야. 야. 알아서 와서 연습하래. 되게 재밌었는데 새벽에 혼자 가서 당구 치니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나 그거를 몇 달을 연습한 거예요. 혼자 아들하고 소통하려고. 근데 제가 그걸 하다 회개를 했어요. 왜요? 아들하고 소통하려고 이 노력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려고는 얼마나 노력했을까? 우리 아내하고 소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이 많은 피나는 노력하지 않고는 소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취미 활동, 예를 들어서 산이다. 그럼 산에 갔다 올 때만큼은 입 다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화제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부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드시 그래서 저희가 아는 부부 중에서도 차차차 람보 뭐 이런 춤 추면서 예, 부부가 사교 댄스.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해서 하자는데 저희 아내도 그걸 하자고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마음은 하고 싶어요.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뭐 구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막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취미 활동은 자기 형편에 맞도록 등산이 됐든 수영이 됐든 뭐가 자기 맞도록 형편을 통해서 나이가 들으면 반드시 그래서 부부가 배드민턴 채 다 둘이 메고 내려오는 모습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부부가 애들과 함께 손잡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대화의 징검다리며 끈아풀입니다. 자, 오늘 이 8계명이 부부 공동의 취미를 가져라. 여러분, 그러면 한번 나도 공동의 취미를 가져야 되겠다. 네. 여러 가지 또 방해 요소도 있고요. 네. 그 시간이라는 게 항상 그렇고요. 또 그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아까도 그만큼 그런 모든 악종권을 극복해야만 네. 하는 그런 어떤 중요성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네. 있는데요. 아까도 이 중요성이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하고 살면서 단절이 된다는 거는 서로 다 단절이 된다는 건 집에 들어와서 각 방 들어가서 그날 하루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내놓지 않으면 병이 돼요. 근데 내가 아내한테 내놓지 못하면 어디다 내놓겠어요? 바깥에서 맴돌 거 아니에요. 겉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깥에서 건돈다는 거는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그러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인데 그 소통이 갑자기 소통이 되냐고요. 갑자기 여보 이리 와 나하고 얘기 좀 해. 무슨 얘기하지? 아 됐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는 할 게 많은 것 같아 막상 부르니까 회사 여직원하고 남직원은
1시간, 2시간, 10시간도 얘기가 되는데 왜 공동 주제가 있잖아요. 공동. 근데 아내하고는 얘기할 게 애들 밥 먹였어? 애들 학교 잘 가? 그럼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부가 단절되면 병이 생기죠.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대화 많이 하죠. 요거 몇 년 차? 9년 차. 그렇죠? 여기 몇 년 차? 13년 차 이제 10분으로 줄어요. 18년 차는 18년 차는 가식적인 30분으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20년 차 되면 단절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반드시 공동 취미 활동을 그러다가 찾아야 손주가 돼요. 태어나면 또 다시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의 예를 들면 어. 손주가 왔어요. 얼마나 이뻐요. 자, 둘이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면 온통 손주 얘기에다가 얘가 가고 나도 여보 우리 손주가 오늘 뭐 어땠다 저땠다 이게 소통이잖아요. 부부지간에요. 정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이 손주 딱 낳고 나니까 나가지를 않는데 아주 짜증날 정도로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부부가 걔 때문에 화목해진 거예요. 한 예를 들어요. 자, 이게 손주를 공통 과제로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하듯이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해서 마치 손주처럼 그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들으면서 마칠 텐데요. 우리 세 분께서요. 남편과 그래요. 남편 뭐 가족들 이렇게 행복하게 취미했었을 때 그때가 아까도 몇 개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 언제 좀 행복하셨는지 그 행복했던 그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방송 가족들이 더 오히려 저희를 이렇게 사랑의 넛지가 될 것 같거든요. 좀 네. 행복했던 느낌 어떠세요? 좀 아까도 산책했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딱 그 행복한 느낌.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끼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골프를 쳐요. 오.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아빠 뭐 제 동생 저희 신랑 이렇게 해서 골프를 치러 나가서 제가 굳이 안 쳐도 약간 뿌듯한 따뜻해지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신랑이 또 저렇게 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신랑과 함께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조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 네. 그래요. 네, 지금 이 좋았던 것 느낌도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우리 알죠. 가족과 저가 서로 화합하는 그 느낌이 네. 행복했다. 좋습니다. 우리 선희자매님 어떠세요? 네, 저희는 이제 캠핑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이제 가는데 남편이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거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이 네. 제가 이제 종알종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저희 큰애하고 작은애가 9년 차이가 나요. 네. 근데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때는 공부 얘기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까르르하면서 웃고 이렇게 걸어갈 때 그때 그냥 이 행복 이만큼만 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자매님이 이럴 것 같아. 남편이 조절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결론만 말해라. 이런 느낌. 여보 포인트가 뭐야? 네. 이렇게. 포인트가 뭐야? 결론만 말해. 3분 안에 끝내. 막 이렇게. 은지자매님 어떠세요? 그런 행복한 순간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저는 어. 저도 저 빼고의 일인데 저는 산보다 바다를 좋아하는 타입인데 저희 남편이랑 애들은 남편이 산을 좋아해서 애들을 둘을 데리고 셋이서 등산을 여러 번 갔어요. 네. 근데 저는 애들이 항상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엄마는 힘들어, 엄마 산에 못 가 이러고 저 빼고 셋이만 갔거든요. 근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좋았는데 애들도 그게 엄청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다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셋이 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는 것만도 행복했잖아요. 네. 근데 꼭 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네, 맞아요. 그래도 엄마가 함께 한다면 거기에도 훨씬 더 배가 되지 네, 않을까요? 그럴 것 함께 같아요. 여기도 만약에 같이 간다면 훨씬 더 대화거리가 많죠. 야, 아니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아마 또 상대방 우리 남편분들은 맞아. 아마 똑같은 네. 그 행복에 대한 네. 그 추억들, 네. 그 공통의 취미들을 통해서 있었던 그 네. 행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어떠십니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삶의 네, 영역에서 네. 우리 부부들 간에 네. 그 공동의 취미, 그 행복했던 그 순간, 네. 행복했던 대화 기억하시면서 그런 놀라운 추억들을 오늘 아침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제가 위기의 부부들이 상담 오면 물어봐요. 혹시 둘이 취미 활동 뭐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취미 활동만 갖고 있어도 위기의 부부는 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공동의 취미만 갖고 있어도 위기의 부부가 안 된다. 그렇죠. 이야, 오늘 지금 그냥 이렇게 취미 가집시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위기의 부부가 되지 않으려면 공동의 취미를 한번 꼭 가져 봅시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영상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고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을 5분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기분 좋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인간 수업 다음 주 9개명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